이번에는 오브젝트의 면적이나 길이 또는 그 크기를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스마트 메저라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된 오브젝트의 크기를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아이콘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시간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자,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얘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주변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얘 선택됐다는 의미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길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각형에 대한 지금 전체적인 요 길이들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요 수치를 보게 되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톱니바퀴 있죠. 자, 여기 눌러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둘째 자리까지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소수점을 한 다섯째 자리까지 보여지게 해라 해서 OK를 하게 되면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이 show unit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단위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체크를 한 상태에서 OK를 해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센티미터로 표시가 되죠. 저 같은 경우에 이 단위를 센티미터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티미터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이 수치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버텍스를 선택을 한 후에 이 앞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 버텍스를 움직여서 좀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매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스냅이 자동으로 켜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스냅을 잠시 해제를 하고 얘를 이렇게 좀 앞으로 당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바로 나타나게 되고요. 안쪽으로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가 변경이 된 게 바로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버텍스만을 선택을 해서 이동을 이렇게 시켜주게 되면은 수치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머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박스 형태로 표시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에 있는 가장 긴 거리를 기준으로 이 길이를 표시를 해주는 것 같고요. 짧은 쪽에 있는 길이는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짧은 쪽만을 다시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해제를 하고요.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재는 요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면은 짧은 쪽에 있는 길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얘를 자, 해제하고요. 자, 선택한 다음에 자, 클릭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이 잠시 안 되는데요. 선택이 안 될 때는 여기 뷰 포트를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준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 있는 이 무브 툴, 그러니까 키보드의 W 버튼을 한번 다시 선택을 한 후에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원하는 오브젝트를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정된 이 길이가 표시가 되고 있죠. 네,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박스의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거하고 첫 번째 거의 차이점은 얘를 이제 선택을 할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버텍스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이 버텍스를 이동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측정된 거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측정된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오브젝트의 버텍스를 움직여도 측정된 거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뷰 포트에 한번 클릭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클리어 하게 되면은
그 측정된 수치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거 아이콘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한 상태에서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옆에 있는 오브젝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피벗을 중심으로 이 거리값이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스피어를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값,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에 거리값을 표시를 해줍니다. 연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길이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이 세 번째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에 있는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표시를 해주는 아이콘입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냅키가 활성화가 된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클릭 하게 되면은 요 세 점에 대한 면적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점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점이 있는 요 면적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연속해서 여기 있는 버텍스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면적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면적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택된 부분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클리어를 한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세 번째 아이콘 얘를 선택을 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다른 곳의 면적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요 네 번째 얘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자, 얘는 이제 길이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클릭하고 다음 점 클릭, 이 두 개의 점만을 가지고 거리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두 번째 점을 선택을 하고요. 클릭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이제 값이 나왔고요. 그 다음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포인트를 찍을 수가 있고요. 이 전체적인 토탈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포인트를 찍은 곳에 있는 거리값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토탈 값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다섯 번째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찍고요.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를 찍으면은 여기에 대한 각도가 표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포인트를 찍었는데요. 이 세 개에 대한 각도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각도에 대한 값 또한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C 버튼은 복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수치를 복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컨트롤 V 해서 이쪽에 있는 값을 여기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마트 매저에 관한 사용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